만약에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이 특히 또 선수 목적, 물론 취미도 마찬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축구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은 실내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야외에서 뭔가 하는 게 더욱더 축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축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이나 축구 교실을 보낼 때는 선생님 커리어를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원 이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도 축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축구 교실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우리 아이를 보낼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사실 좀 많이 물어들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취미로 운동하는 친구들 위주로 그 친구들 입장에서 좀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취미로 운동하는 친구들은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집과의 거리겠죠. 집이랑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면은 일단 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시간도 길어질 거고, 차량 운행이 안 되는 축구 교실은 요즘 거의 없겠지만 차량 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닐 수조차도 없고요. 마음에 드는 축구 교실이라도. 그리고 차량을 오래 타게 되면은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차를 오래 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아무래도 더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을 보시겠죠. 실내 구장이 있는지 야외 구장이 있는지, 혹은 뭐 실내 구장만 있는지 아니면 야외 구장만 있는지.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실내 구장과 야외 구장 두 개가 있는 곳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보시는 것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커리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축구 교실을 선택하고 아이들을 보내는 데까지는 세 가지를 위주로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과의 거리겠죠. 시설을 보시겠죠. 지도자들의 커리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건 위치, 이런 것들인데, 거리의 문제는 사실 요즘 차량 운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를 오래 타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을 차량을 탑승하는 그런 교실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데가 뭐 시설적인 부분이 노후되어 있거나 지도자의 커리어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멀리 보낼 수밖에 없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되는 것 중 하나는 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이죠. 저도 축구 선수 출신이지만 어렸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밖에서 축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실내에서 축구를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물론 우리가 미취학 아동들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날씨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대 보니까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는 사실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만, 만약에 초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이 특히 또 선수 목적, 물론 취미도 마찬가지고 좀 더 체계적인 축구를 배우고자 한다고 하면은 실내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야외에서 뭔가 하는 게 더욱더 축구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축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실내 구장은 아무리 넓어도 정말 넓은 규격의 사이즈를 만들어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고자 했을 때 좀 제한받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축구라고 하는 것이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시합이 있는 날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비가 오는 날도 축구는 취소되는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공을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야외 구장에서 축구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선호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야외 구장과 실내 구장 두 개가 있는 축구 교실이라고 하면 더욱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내 구장만 있는 축구 교실은 야외 구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관을 해야 된다거나 고정적으로 야외 구장을 쓰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야외 구장이 있고 실내 구장이 있으면은 날씨나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장소를 좀 더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장 두 개가 있는 곳을 좀 더 체크하셔서 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 수학이나 영어,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의 커리어를 정말 많이 따지시는 거를 알아요. 뭐 어디 출신, 뭐 어디 만점, 수능 만점, 이런 기준들을 보고 뭐 과외나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이나 축구 교실을 보낼 때는 선생님 커리어를 생각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뭐 축구선수 출신이다, 뭐 제 커리어가 좋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비선수 출신, 축구선수 출신이 아니신 지도자들도 정말 많죠.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요. 다만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 교육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선수 경험이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전문적인 축구를 배울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은 일단 제가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몸소 느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몸소 느낀 부분을 전달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선수 생활을 하면서 특정 포지션 이런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과 해보지 못했지만 어떤 이론적인 것을 배우고 이론적인 거를 통해서만 피드백을 주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정말 내가 느껴보고 이걸 해본 사람들은 내 경험을 통해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더 바로 즉각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정확한 피드백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 교실을 보낼 때 물론 우리가 취미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돈도 내고 시간도 쓰고 다 하는데 좀 더 좋은 교육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1, 2, 3번 거리, 시설, 지도자 커리어 중에서는 아마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 축구 교실 보낼 때 어떤 것을 좀 기준으로 보고 보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중요한 것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세 가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아이들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크게 후회하시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11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취업 진학 시즌이 거의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침착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선택할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가질 수 있는 부모님들과 선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